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대원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김가온 강사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3월 내신 개강을 앞두고 대원고등학교 내신 경향이나 이제 바뀌게 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오니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 대원고등학교 내신 시간표에 대해서 토요일 2시부터 5시 반 마지막에 한번 다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뀌는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핵심이 어떤 것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럼 그 바뀌는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그걸 1번과 2번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원고등학교 출제 경향, 그리고 그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0번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는가? 크게 두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 고교학점제, 두 번째 내신 5등급제가 있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학점을 신청해서 듣는다, 마치 대학생처럼 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가장 문제인 점은 바로 두 번째 내신 5등급제입니다. 바로 1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내신 5등급제가 의미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기존 작년까지는 내신이 총 9등급제였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5등급제로 바뀌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왜 1등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1등급이 4%였는데 올해는 10%로 늘어났고요. 즉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올해 1등급은 과거의 1, 2등급에 해당하고 올해 2등급은 과거의 3, 4등급에 해당합니다. 이제 표로 보시면요, 이런 방식입니다. 올해 바뀌게 된 과정에서 1등급의 비율이 10%라고 말씀을 드렸고 2등급은 24%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돌아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300명이 있다면 10%, 30명은 1등급, 그 다음에 24%, 4분의 1, 즉 75명 정도가 2등급. 달리 말하면 너도 나도 2등급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도표로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올해 1등급이 작년에 1, 2등급에 분포한다는 거, 올해 2등급이 작년에 3, 4등급 정도 위치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1등급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1등급 중에서도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변별력이 없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같은 등급 내에서도 사실 1%인 1등급과 10%인 1등급은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변별력이 없다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이 입학할 때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 기존과 다르게 원점수를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등급 내에서 들어가는 인원들도 많은데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많은 인원들을 보고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그 등급보다는 등급 내에서도 원점수를 활용해서 줄 세우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 등급이어도 점수가 중요하다는 점, 단순하게 나는 1등급이야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등급 중에서도 우리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뀐 지점의 핵심은 원점수를 기재한다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꼭 반드시 숙지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겠죠.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쨌든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냐? 대형고 출제 경향은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범위가 많고 그러나 외부 지문은 없다. 두 번째로, 판단력에 대해서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또 적용 위주의 연습을 많이 요하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 2024년도에는 2023년까지의 대형교 시험이랑은 완전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범위가 정말 많이 추가되었고요. 그 때문인지 외부 지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칠판에 제가 두 가지 문제를 띄워드렸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말들만 잘 따라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두 작품 모두 문학작품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괄호를 치고 있는 것은 선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세 줄짜리로 되어 있고요. 실제 오른쪽도 와보면 동일하게 전부 세 줄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선지의 길이가 길어졌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선지의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냐인데요. 이 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개념과 그리고 그 판단해야 되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을 보태지 않고 최소 5-6개 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여기 선지까지 끊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나? 또 뒷부분까지 읽어보니까 선지 끊었을 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나? 이런 판단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과정들의 실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판단력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할 때도 그냥 무작정 외운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 있어서 선지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선지에 대한 정답과 오답을 도출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선지 하나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두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과장 안 보태고 모든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판단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 다음에 적용 위주의 연습을 요하는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문제 유형 같은 경우 이제 문법에서 출제된 건데요. 적용이라는 것은 사실 문학에서도 그렇지만 문법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이렇게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은 보기 박스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법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암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고등학교에서는 암기가 아니고요. 그 문법 관련된 개념들을 전부 다 던져줍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다시피 전부 다 나와 있는 게 문법에 대한 개념이 쓰여 있고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제시된 문장들에 대해서 위에 있었던 문법 개념이 적용된 사례를 보고 그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선지와 비교대조하며 판단해줘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점은 무엇이냐? 그냥 단순하게 문법 개념을 외운다가 아니라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모든 문항들이 거의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문제에 적용되어 있는, 예문에 적용되어 있는 그 문법 개념들이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그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범위가 많고 외부 지문이 없다. 그거는 나중에 처리할 일이고요. 두 번째, 판단력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용 위주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게 남학생들 특히 그냥 남학생이 아니고 남고의 남학생들 특징인데요. 정말 선지를 대충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당한 친구들 좀 많았는데 그 부분만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주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형고등학교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선지가 5개, 1, 2, 3, 4, 5번에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띄워놓은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방식이냐면요. 보기 박스를 주고 그 박스의 사례들에 대해서 밑에 선지를 표를 통해 제시합니다. 그 선지가 5개가 다시 나와 있는데요. 그 표 내 선지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뿐만이 아니라 이 표에서는 학생의 답이라는 것을 기재해 놓고 이런 식으로 기재해 놓은 다음에 이제 응시자 입장에서 스스로 이 선지에 대해서 적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응시자인데 이건 X야. 그렇다면은 이거는 여기 표에 기재되어 있는 학생의 답과 다른 상태이므로 이것은 득점을 하지 못한 학생인 겁니다. 그럼 0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적절한 선지인데 학생의 답이 적절하다고 되어 있네. 그럼 얘는 20점. 이런 식으로 득점을 계산을 해서 도출한 뒤에 선지를 보면 20점, 40점, 60점, 80점, 100점. 나는 도합해보니까 60점이니까 정답이 3번. 이런 식으로 고르게 되는 문제 유형인데요. 이게 매 시험 무조건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이거를 세 번째에 들먹이고 있냐? 이 문제를 정말 많이 틀립니다. 이게 단순히 말하자면 뭐냐면요. 그냥 머릿속 사고 과정에서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바로 이 과정입니다. 요 학생의 답 쓰여 있는 건 5인데 나는 X라 생각했으니까 0점이다.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그냥 기재만 해놓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전부 다 맞게끔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머릿속에 잠깐의 오류로 인해서 이 문제를 틀리게 돼요. 지금 보여드린 문제 유형이 앞서 보여드린 1, 2, 3, 4, 5번 단순하게 선지 배치한 유형과 다르다는 거 아마 인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도 아마 아실 거고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자면 판단력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자 그 다음에 적용 위주의 연습을 요구하는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100번 강조도 지나치지 않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대형고등학교 출제 경향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 수자국어학원에서 어떻게 내신을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수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이게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용적으로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이해가 되어야만 반드시 내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칠 거고요. 꼼꼼하게 가르칠 겁니다. 그럼 그 수업이 3시간 동안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차에는 그 전 주차 수업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요. 수업 3시간 이후에 이제 30분 동안 복습 클리닉을 진행할 텐데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한다면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수업을 들었다면은 이제는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거침없이 출력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 클리닉도 30분 동안 진행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클리닉을 좀 못하면은 아마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게도 숙제 관리에 대해서도 좀 밀착해서 들어가겠죠.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할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형고등학교 학생 특성상 남고 남학생 특성상 정말 문제를 대충 풉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요. 부디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그게 정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선지에 대해서 왜 맞고 왜 틀리고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저는 숙제를 통과시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만 체크되어 있으면 저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시 써오게 할 겁니다. 반드시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7, 8주 동안의 내신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시험 전날에는 직전 보강 때 적중감 분석이라는 자료를 드릴 텐데요. 이 적중감 분석 저희 학원 교재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방식일 겁니다. 7, 8주 동안 진행된 학교 수업, 교사용 교과서 학교 수업 때 들어갔던 프린트 필기, 학생 필기 등등 모든 부분을 다 취합해서 하나의 교재 안에다가 넣어서 뭐 출제 확률이면 확률, 중요도면 중요도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기재해 놓은 상태로 아이들한테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까지 최대한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을 많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만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뭐냐면요. 저는 이제 자체로 제작하는 모의고사를 활용할 겁니다. 이게 제가 작년부터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대형고 특성상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이 너무나 경향성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대형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제가 담당한 학교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고난도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뭔가 실전과 같이 그 50분 동안의 시간 내에서 풀어본다는 취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선지들을 접한다는 취지 하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최소 한 번 정도는 제가 제작하는 모의고사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좀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치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바로 100점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원점수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100점을 위한 공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추천을 드리냐? 바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싶냐? 100점을 목표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냐?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100점을 목표로 못하면 어떡하냐? 사람이 사실 100점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00점에 가깝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100점을 목표로 해도 한두 개 정도는 실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되 때로는 이렇게 100점에 가깝게 받을 점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금 100점을 가져오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들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하면 어떤 점에서 점수를 잘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같은 걸 해소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2024년 작년 한 해만 받은 카톡들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을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더 관련한 자료들 혹은 답변 같은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당연하게도 전부 1등급이었던 친구들이 되겠고요. 너무 기네요, 그쵸?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점은 올해 바뀐 것은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바뀐 교육과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원점수를 기재하는 그러한 변화 때문에 반드시 100점에 가깝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대형고등학교 내신 시간표를 다시 떼어드리면서 확인하셔야겠죠.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간표 토요일 2시부터 5시 반까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수자국악원의 김가온 강사였고요. 더 많은 문의사항은 저희 학원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